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 이름을 검색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이미지니까 저 고등학교 때 얼굴도 나오고 어디서 이런 게 다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건 예전에 그 블로그에 대문 사진으로 썼던 거고 이 사진은 이 책을 가지고 책을 낼 때 거기 프로필 사진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제자 집에 갔을 때 또 마지막에는 더 나오긴 하는데 그만 보죠. 친구하고 찍은 사진도 하나 있고 그건 저 친구가 올린 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고3 힘들다 이 책이 나오죠.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다 된 18년 된 책이네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제가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책입니다. 처음에 책을 그때 18년 전에 엄청나게 한국에 조기 유학 붐이 불었습니다. 조기 유학 붐이 불어가지고 하여간 개두소도 다 간다 그럴 때죠. 근데 이제 한국 각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그런 어떤 조기 유학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압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면이 나쁜가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이 들어와서 만든 책이 이거죠. 그래서 책은 포커스가 잡히나? 책은 조선일보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쭉 연재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이 책을 베껴가지고 언론사에서 특집 기사도 내고 그래갖고 제가 항의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쓴 책이었던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쓸데없이 자세하게 프로필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배터리가 또 한번 갈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이 충남 태생은 아닌데요. 전 강원도 태생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부분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와서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연구원을 하다가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지금 뉴욕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23년째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한 10여 년 과외 선생을 했죠. 그래갖고 한국에서 주로 유학을 온 애들 혹은 이민을 온 애들 초기에 학생들을 맡아갖고 한 6년 정도 가르쳐가지고 대학 보내고 또 대학 가서도 대학 간 다음에도 계속 저한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 이렇게 먹여준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부는 다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가면 그저 놀고 먹고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하다못해 하버드 같은 데도 우습게 보고 한국에서 중간 정도 하던 학생이 미국 가면 하버드 가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환상을 깨기 위해서 시작된 제목입니다. 그래서 1판에서는 여기 이렇게 좀 첫 장이 비어 있는데 사실 첫 장은 데디케이션 해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한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게 첫 장인데 1쇄에서는 그게 빠졌다가 2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세인가 8세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선생님으로 불리고 싶은 미국 학교 교사. 이게 한국과 미국과의 그 어떤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한국에선 선생님이죠. 심지어 조금 한문을 쓴다 은사님 그래가지고 스승의 날 뭐 이런 날도 있죠. 미국은 있습니다. Teacher's Day. 티처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사람, 티치하는 사람.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차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 밑에 제가 교사가 된 이유 두 가지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교사는 의료보험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참 한국에서는 인상 깊었나 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도 이 얘기를 갖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이렇다더라 그러고. 그렇죠.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한국은 선생님이 한 대 때리죠. 아니면 욕을 하든가 혼내든가. 근데 미국에서는 혼내지 않죠. 욕하지 않죠. 담배 피우는 건 건강에 해로워. 지식을 주는 거죠. 그러나 피우고 싶으면 학교 밖에 나가서 피우렴. 왜? 학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거는 제 사생활이고, 또 내가 거기에 간섭해야 될 의무도, 그런 어떤 권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세상 사는 게 다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늘이 자꾸 나오네요. 카메라가 느리네. 다친 교육의 나라 미국. 누가 미국 가면 그냥 거저 먹는 줄 알고 있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뉴욕의 그 고등학교 졸업률이 50%가 안 될 때입니다. 미국은 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점을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50%도 안 되는 졸업률. 그 다음에 조기 유학생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자기 취미생활 즐기고 공부 대충 하면 안 되죠. 아니, 영어를 못 따라가니까 거기다 또 영어 과외까지 더 붙여서 더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과외비면 미국 가서 학교 다니고 그런 환상을 깰 수 있었죠. 오히려 과외비가 더 들죠, 미국은. 영어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영어로 여기 와서 그럼 20년, 30년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어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하는 건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는 시간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 좀 갔다 와서 발음 좀 굴려갖고 하면 얘는 영어 잘해 그렇게 들릴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책을 마음대로 읽고 이해하고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능력별 반편성하는, 미국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능력별로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갈라서 반편성을 하고 따로따로 가르치죠. 가르치는 공부의 내용도 각자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시험 3번 문제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숙제는 또 숙제도 개인마다 다르죠. 또 어떤 그냥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숙제들도 많죠. 어떤 졸업, 그거는 미국에서 다니다 학점을 못 타서 한국 가서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죠. 그래서 미국에서 무사히 커뮤니티 컬리지 진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졸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계 200등이 수석 졸업을 하다, 정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머리도 되고 준비도 돼 있는데 어떤 기초를 놓친 거, 한국에서. 그 다음에 한국식 공부, 흔히 암기 교육이라 그러죠. 그게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좀 자기 능력껏 못 보여주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조금 누가 옆에서 끌어주고, 또 미국식 교육 방법이 자기한테 잘 맞을 때는 아주 폭발적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많은 얘기들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일신문에서 발행하는 미지앤이라는데 그 매주 미국 교육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 나왔던 내용들도 꽤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동화에 또 미국 그 교육 통신원으로 미국 교육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쪽에 나중에 나오는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치면 제 이름이 우르르 나오는 게 뭐 그런 잡지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섹션에 쓴 게 미국 학교의 한국 아이들에 대해서 그 조기 유학생 그들의 10년후가 두렵다. 이거는 정확하게 10년 후에 현실화가 됐죠.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 가서 어렵게 뭐 한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까지 마치고 10년 없애고 돈도 많이 썼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조기 유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문제죠. 미국에 정착해서 살 수가 있느냐, 아니면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각오가 돼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또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이죠.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성경, 뭐 학생의 예입니다. 마이클 조단 대 조던 킴. 농구를 좋아하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런 얘기죠. 초이의 이력서. 그다음에 리나의 주말. 이 리나라는 학생은 그 전형적인 한국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다 시키고 막 열심히 시키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학생은 실제로 그 줄리아드 예비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바쁘게 살고 뭐 이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다고 슬슬 놀면서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이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립이 당구 클럽에 가입한 날 이제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민자들 애들이 그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애들이랑 어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끝없는 변신, 이것도 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미국에서 잘 적응을 하는 예, 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이게 6부까지 되어 있는 책인데, 이제 미국 교육 제도를 이해를 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철이가 바지에 오줌을 싼 까닭은 아주 간단하죠. 미국에는 한국에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노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화장실 갔다 오면 되죠. 미국은 그게 없고 이동 시간만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허가를 받고 가는데 보통 한 번에 한 명만 교실 밖에 나갈 수 있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오면 이 말을 못해서 May I go to bathroom? 뭐 이런 말을 못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에피소드 얘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처럼 선생님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런 게 미국은 안 쉽습니다. 선생님도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나 방법. 그 다음에 그게 같지 않다는 내용이죠. 총각 선생님은 약간 자극적으로 밤늦게 전화한 까닭은 사실은 학생 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약간 제목이 자극적으로 같지만 뭐 가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세할 뻔한 제니퍼 엄마, 미국의 학부모회 그런 내용이죠. 미국은 학부모회가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SBO, 학교는 School Based Operation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생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모여서 교장도 뽑고, 또 뭐, 예산도 그렇게 집행하고, 뭐, 중앙정부나, 여기서 청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 한국이랑 많이 틀립니다, 사실. 태권도 유단자 제프리, 이거는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학교에서 정학당할 뻔한 사건. 예방주사 안 맞으면 무제한 등교금지. 그 미국에 이제 이민이나 이런 거 올 때 한국에서 의료 기록을 어떻게 챙겨와야지 되고 뭐 이런 내용이죠. 학생회장 트리샤, 영재교육 프로그램들. 한국 부모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죠. 미국은 뭐 유치원부터 영재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집어넣고 싶어 아주 많이. 그다음에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은 뭐 글쎄 한국에서 뭐 강남 8학군 이게 하도 유행해서 그런가 미국에서도 그 한국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갈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학군이죠. 그리고 좋은 학교. 근데 미국에서 학군 좋은 학교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더 심하죠. 타운마다 교육세를 따로 걷어서 학교를 따로 운영하니까 부자 학군하고 가난한 학군하고 뭐 교육비가 뭐 5배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학군이나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을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쓰고 또 선생님이 한번 되면 나가질 않죠. 거기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있으니까 그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죠. 거기 가서 공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 교육의 문제에서 고등학교 미혼녀 티샤. 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하면 납니다. 미국 애들은. 뛰는 게 아니라 납니다. 그냥. 물론 뭐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스페니쉬 애들, 흑인 애들인데 그 다음에 교실문법자 조나선, 얘는 이거 특수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립이냐 사립이냐. 미국은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크죠. 교육의 질이나 여러 면에서. 그래서 보통 서부에서는 사립, 동부에서는 공립을 많이 갑니다. 아니면 동부에서는 프랩스쿨이라 그러죠. 아주 비싼 사립. 거긴 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소리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선생님의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돌아온 천지봉투.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50불 이상의 선물을 못 받게 돼 있죠. 받으면 보고해야 되고, 그걸 내야 되고, 근데 이제 한국 가끔 보면 한국 그 학부모들 중에 통큰 학부모가 있어가지고, 큰 봉투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50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또 이제, 미국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거 꿀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줄리아드 학교에서 그 교수가 잘리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갖고 또 그게 준 사람도 한국 사람, 또 받아먹었다고 찔른 사람도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조금 과열된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뭘 선물은 줘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뭐 이런 경우에 선물을 선생님한테 주는데 보통 한 20불 정도에서 뭘 사다 주거나 아니면 간단한 스타벅스 선물권을 준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티커 값 $200. 이건 뭐냐면 그 미국 선생님들한테 그 교육위원회에서 학용품을 사라고 주는 돈이죠. 학생들한테 쓰라고 주는 돈이죠. 그래서 이걸로 뭐 사먹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 교실에서 그러니까 준비물이 학생들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사들이 이 돈으로 다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패트릭 선생의 은퇴, 미국 선생들이 은퇴할 때 잘만 관리하면 참 괜찮은 그런 그 은퇴 패키지를 받아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3종 세트라 그러죠. 개인연금, 그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교사연금,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 이 세 가지를 받아갖고 나가면 아주 화려한 생활이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선생들이 그 나이가 먹으면 은퇴하기 전에 목표가 월 $10,000. 꽤 괜찮죠. 네, 연륜 있는 교사가 존경받는 사회. 이건 뭐냐면 미국은 last out, first out, last in입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잘리고 오래된 사람은 자리에 붙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젊고 뭐 좀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교사를 환영한다 이런 게 학교 분위기인데, 미국은 나이 많고 좀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학부모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우만 선생님의 그 선물을 둘러싼 논쟁, 뭐 비슷한 얘기고요. 근데 조금 포커스가 틀리고, 그 교직생활 20년 후 세계 일주가 꿈이 미국 선생 박경래, 그렇죠. 뭐 교직생활 20년 정도 하면 글쎄요. 그러면 이제 안정된 월급, 보통 20년에서 22년 정도 되면 맥시멈 샐러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20년 해봐야 사실 25세 시작하면 45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선생들은 30년, 40년, 50년까지 한 선생들이 있습니다. 미국 선생들의 정년퇴직이 몇 살일까요? 한국은 선생님은 62세, 교수는 65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죠. 자기가 수업 능력이 안 되면 잘리는 거고, 능력이 되면 계속 뭐 70이든 80이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미국 제도죠. 왜? 정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이에 대한 차별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나이에 의해서 뭐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파일럿 같은 일부 직업을 빼고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본인이 은퇴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를 소개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미국 교육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그 제도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게 참 부러운 거죠. 한국에서도 뭐 요새는 공부 못한 애들 핑계가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뭐 나는 과외를 못 시켜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글쎄요. 그래서 한때 하여간 그 조기 유학이 유행할 때는 하버드 대학 여름방학 동안에 하버드 대학 계단에, 그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 한국 애들이 매일 몇백 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그 여름 학기를 미국으로 보내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썸머 프로그램 우리 조카도 갔다가 가고 그랬는데, 한국은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기니까 학교를 적당히 잘라 먹어야 미국에 뭐 6주짜리 여름에 썸머 프로그램 같은 거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찾는 학생들의 성공하는 유형과 실패하는 유형, 대부분은 관광하고 가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다음에 교포들이 우리 아이를 망친다. 결국은 뭐 미국 그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술,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죠. 미국은 아직도 그 한국은 뭐 대학 가면 술 먹어도 되죠. 미국은 아닙니다. 나이로 21살 이하 대부분의 주에서 그 술, 담배는 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담배는 18세. 근데 뉴욕 같은 데는 담배도 21세로 올렸죠, 최근에. 그러면 그 얘네들이 술, 담배를 어디서 구하냐? 한국 그 이민자들이나 교포들 혹은 유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집에서 많이 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기 좀 예민하지 않고 준법 정신이 모자란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러니까요. 수석 졸업에 영예를 아는 미리국자 칼로스, 이거는 실화입니다. 미국 신문에 난 실화 얘기. 그 미리국자로 미국에 왔지만 수석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풀 스칼러십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그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의 가출, 어떤 세컨 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네이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한순간 실수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계속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비가 뭐길래.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아이비를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뭐 공부 가서 조금 하면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비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면 하버드 같은데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20대 1입니다. 그것도 중산층 자제 같으면 40대 1입니다. 아주 부자, 아주 가난하면 아주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하죠. 한 5대 1 뭐 이 정도니까. 그래서 벌써 그 레벨이 틀린 겁니다. 서울대학교 정원이 3,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럼 하버드는 정원이 몇 명일까요, 1년에?
큰 학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고 뭐 돈도 그렇게 많은 학교인데 하버드 재산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자기네 현찰로 킵하고 있는 게 유지하고 있는 게 하버드는 1년에 2,000명을 뽑아서 1,650명을 입학시킵니다. 서울대학 반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이게 완전히 그 급이 다른 급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길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보장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그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보장시켜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오바마죠. 오바마가 하버드 법대대학원을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흑인으로. 왜 하버드가 최고인가, 하버드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가, 제가 조그맣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돈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하버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0만 달러입니다. 근데 그 등록금은 불과 5만 불밖에 안 받죠. 학생 한 명을 뽑으면 15만 불 보조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거마저도 없죠. 12만 불, 연봉 12만 불 이하 되는 가정 출신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갔다. 그거 다 뻥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난 실제 사례 쓰는 거고, 뜨는 중국인, 기는 유대인. 한때 뭐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법, 뭐 유대인이 세계를 휘어잡는다 난리 폈죠. 유대인도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공부를 슬슬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채우고 있죠. 중국인은 아직도 배가 고프니까. 결국은 공부는 좀 뭔가 절실함이 있어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천에서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 개천이 있어야 용둔하는 거죠. 행복한 꼴찌, 꼭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섹션에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는 미국의 그 대학 진학에 대한,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한 그 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 미국이 그 한국도 요새 뭐 입학사정관제 그래갖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많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전문가한테 넘겨가지고 관리도 받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런 걸 학생 개인이 준비해야 되죠. 진짜 좋아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 모모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뭐 아이비리그 정도나 명문대학을 갈 때 필요한 거고 보통 일본 대학은 좋은 주립대학 정도 갈 때는 필요 없습니다. 무슨 봉사활동 경력이나 특별활동 경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쓴 거고 한 가지만 잘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은 못 간다. 전문대학은 갈 수 있죠. 예를 들면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줄리아든 갈 수 있지만 하버드나 예일 가기는 쉽지 않죠. 공부도 잘해야죠. 그 다음에 12학년 10월에 해야 할 일.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은 그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이거는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미국 교육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대학 입학제도가 바뀌었어도 이 내용들은 전혀 뭐 바뀐 거 아닙니다. 대학 입학원서 작성, 특히 에세이 같은 거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SAT보다. 그 다음에 외국인 학생에게 토플 시험 꼭 봐야죠. 이거는 토플 시험은 대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비자 발급 시 중요하죠. 그 다음에 SAT와 ACT. 구체적으로 SAT 시험은 어떻게 생겼고, SAT2는 어떻게 생겼고, ACT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걸 설명한 건데, 이 부분에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그래서 SAT의 과거에 있던 그 감점 제도가 없어졌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SAT가 조금 더 까다롭고 감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SAT는 IQ 테스트 스타일 문제를 줬죠. 그래서 순발력 뭐 이런 걸 측정하고 그랬으니까 ACT는 그냥 교실에서 배운 영어, 수학, 과학 이 세 과목을 그대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CT 시험이 더 파퓰러해졌죠. ACT는 200만 명 넘게 보고 SAT는 줄었습니다. 보는 인원이. ACT나 SAT나 전부 국가시험이 아닙니다. SAT는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 프린스턴에서 만드는 거고 ACT는 시카고 대학이 있는 시카고에서 만드는 그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그게 미국 전체에서 그 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종류나 방법이 또 SAT 같은 경우에는 쓰기하고 문법이 들어왔다가 빠졌다 뭐 그런 일도 있고, 하여간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ACT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대부분 학교에서 SAT하고 ACT requirement, 그 성적을 제출하는 규정을 없앴습니다. 네가 시험을 봤으면 성적을 내면 되는데 꼭 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ACT, SAT 섹션은 만약에 제가 뭐 다른 책을 쓰게 된다면 약간 손을 봐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한국 애들 있으면 맨날 뻔합니다. 뭐 이민생활에서 초기에 얼마나 영어가 힘들었나, 그런 내용은 쓰지 말라 그러죠. 너무 뭐 그러면 읽지도 않습니다. 뭐 뻔한 얘기니까. 추천서, 그다음에 추천서는 어떻게 받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인터뷰는 아이비리그 스쿨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서류 심사가 통과된 사람들 인터뷰할 때 어떤 사람하고 하고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조금 뭐 편하게 처음에 해준다고 뭐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 안 되죠. 특별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제 요게 이 6번째 항목이 바로 대학 가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거의 뭐 6만 명에 달하는 조기 유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걔네들이 미국에서 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책을 썼는데, 뭐 도움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뭐 또 조기 유학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가길 잘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좀, 물론 뭐 출판사도 조선일보사니까 조선일보에서 광고도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좋은 그 평을 많이 받고, 또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여러 뭐 교육위원회, 뭐 경기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인연이 돼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한국 선생님들하고 많이 그 대화도 하고, 또 그 선생님들이 미국 연수 왔을 때 제가 강사로 나서 갖고 얘기도 해주고, 또 뭐 하다못해 한국의 교육대학 학생들 왔을 때도, 그 교육대학 학생들이 한국에서 워낙 교사 되기가 힘드니까 미국 가서 선생하자 뭐 이런 반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미국 교육에서 어떤 거를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게 제가 정리를 하는 거,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중에 또 많은 내용이 제 블로그 SKIM209, 그게 그 네이버 블로그인데 거기에 많이 써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쓴 책 오늘은 그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이 속에 들어있나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책은 뭐 나온 지 20년이 다 됐으니까 절판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 대학 도서관이나 이런데, 특히 교육대학이나 이런 게 있는 데서는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찾아보면 무슨 각국의 대학 입시 제도 뭐 이런 논문이 나오면 거기 그 참고 문헌으로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재고가 좀 있으니까 한 20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쓴 책, 제 인생에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